들어가며 당신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 올해로 102세가 되었다. 의사인 내가 100년을 넘게 살아서인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자주 묻는다. 조깅을 하세요? 필라테스를 하세요? 케이크를 즐겨 드시나요? 나는 조깅을 하지 않는다. 필라테스는 이따금 한다. 그리고 케이크를 먹는다.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한다. 심지어 95번째 생일에는 거대한 케이크 속에서 깜짝 등장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8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다. 완벽한 식단을 찾느라 너무 애쓰다가 건강을 해친 사람들도 보았고, 죽는 게 너무 두려워 삶을 전혀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오래오래 살려면, 또는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살려면 어떤 재료로 스무디를 만들어 먹어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기를 바랐다. 이 지구상에서 지낸 지 100년이 넘었지만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나는 건강과 장수를 보장하는 비법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비밀을 찾는 일이라면 내가 도울 수 있다. 이 비밀은 비타민이나 보충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대신에 간단한 관점 전환에서부터 시작한다.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의학적 목적과 삶의 본질이 의대에서 배운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의학의 역할을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치료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만 여긴다. 하지만 의학의 더 큰 목표는 우리 영혼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하고 건강한 신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사명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내가 보기에 진정한 의미의 건강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그저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야 하는지 알아차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귀 기울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나는 우리 자아가 거대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건강을 생각한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협력해 생명을 유지하듯 모든 생명체는 서로 협력해 우리가 사는 우주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질병과 치료, 삶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건강한 삶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믿고 있지만 병을 치료하는 것은 환자 자신이다.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익힌 기술과 지식, 그리고 머리를 써서 환자의 병을 다룬다. 의사들은 사람을 아끼고 의술을 써서 그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이 의사들이 지상에서 맡은 숭고한 역할이다. 하지만 뛰어난 의사들은 치유의 힘이 환자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 나 같은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 놀라울지 모른다. 나는 어려서부터 주류 의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일에 익숙했다. 어머니는 최초로 전골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 중 한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전골의학 박사 학위와 일반 의학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분이었다. 전골의학은 19세기 말 미국의 앤드루 테일러 스틸이 기존 의학의 반발에 창시했는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몸은 하나의 단위며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위다. 신체는 자기 조절, 자가 치유 및 건강 유지 능력이 있다. 구조와 기능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합리적 치료는 신체의 통일성, 자기 조절, 구조와 기능의 상관성 같은 원칙의 이해에 근거한다. 인도에서 자란 날은 그곳에서 의대 동기생들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남편 빌 맥게리도 의사다. 1950년대부터 나와 남편은 당시 새롭게 떠오른 사상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했다. 이 사상에 따르면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경험한다. 아울러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성장과 치유를 실현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인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소모임의 일원이었던 빌과 나는 1978년에 미국 전인의학협회를 설립하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하나로 통합하는 관점을 서양의학에 소개했다. 무엇보다 전인의학이 이른바 대체의학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전인의학은 많은 이들이 현대의학 또는 서양의학으로 알고 있는 대증요법을 비롯해 다양한 치료법을 모두 포괄한다. 전인의학이라는 용어는 전략이 아니라 접근 방식을 가리킨다. 전인의학은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전체를 치료한다. 전인의학에서는 개인을 저마다 고유한 신체와 정신과 영혼의 특성이 통합된 존재, 일생 동안 각자 달성해갈 목표가 있는 존재, 완전하고 복합적인 존재로 본다. 홀리스틱, 전인적이라는 말은 홀, 전체와 홀리, 신성한이 결합한 단어지만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인간 영혼의 완벽함을 깊이 존중하고 몸은 영혼이 하는 일을 돕는 도구라고 인식하는 관점에 따른 표현이다. 가벼운 통증에서부터 극심한 고통, 전이성 암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병과 증상 역시 이 완벽한 설계의 일부이다. 신체의 어느 부위가 아픈지 보여줌으로써 우리 영혼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안내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두통을 겪는 환자가 찾아오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묻고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와는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나를 찾는 환자 중에는 신체 문제뿐 아니라 심리 문제나 영적 문제를 문의하려고 오는 이들이 많다. 각 개인은 생각, 감정, 신념, 감각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생태계이며 이 모두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하는 일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수행하는 더 중대한 여정이라는 맥락 안에서 현재 겪는 고통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신경을 쏟는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 영혼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극심한 고통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촉구하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같다. 정신 차려. 여기를 봐. 할 일이 있어. 라고 우리 몸이 외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고통을 예방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째서 아픔을 겪는지 들여다보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물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영적 고통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다. 인간의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인의학 전문가들이 말하면 질병을 환자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고통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 고통을 당해도 좋다는 뜻이냐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전인의학의 관점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나는 순교자의 자세로 고통을 수용하라고 독려하거나 고통을 당해도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뼈가 부러지면 다시 똑바로 붙여야 한다. 사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면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몸과 세상이라는 물리적 현실에 아무리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며 신경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문제가 건강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몸이 아픈 사람들, 심지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 중에도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아픈 곳은 전혀 없지만 살아갈 의욕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들도 있다.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사는 것만이 행복을 의미하지 않듯 우리 몸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건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건강과 행복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 느끼는 생명력과 직결되어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참여하고 교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관건이다. 건강한 삶에서 중요한 열쇠는 우리 안의 생명력과 협력하는 것, 즉, 매 순간 삶에 충실하며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공유하려는 의지와 욕구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목적의식으로 확장할 때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에 처하든 건강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내면의 치유력과 학습 능력을 깨우고 활성화함으로써 하루하루 가장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 나는 이 과정을 삶을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일에 유용한 6가지의 비밀을 이 책에서 공유한다. 하지만 삶을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결국 당신에게 달렸다. 삶을 살아갈 주체는 당신이고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도 당신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표와 행복뿐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찾는 길은 자기 몸을 고치는 의사로서 자신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에게 기쁨과 양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진단해
가장 필요한 치료법을 처방하는 데 달렸다. 만약 내가 평생 해온 일을 요약하자면, 그리고 이 책을 쓴 목적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다.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내면의 생명력을 찾아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이를 위해 우리는 관점을 전환하고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을 직시하며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무슨 소리야? 나는 삶에 참여하고 있어. 이 인생을 사는 게 바로 나잖아.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인생 자체와 손을 맞잡고 발을 맞추어 춤추라는 이야기다. 무슨 일이 닥치든 기꺼이 해내려는 의지와 긍정적인 자세로 계속 춤추라. 인생이 힘들어질 때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삶에 임해야 한다. 아무리 힘든 난관이 닥쳐도 감사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이 책에서 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 환자들을 소개한다. 이들이 영혼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찾고 더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다가온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법을 배우기까지 나는 곁에서 이들을 돕는 특권을 누렸다. 몇몇 사례에서 환자가 경험한 치유는 기적 같았다. 하지만 기적처럼 보이는 일 뒤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 이들은 자기 내면의 생명력과 조화를 이룰 때 치유를 경험했다.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 환자들은 모두 자신을 치유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기꺼이 관점을 전환하고 자기 안에서 발견한 생명력을 남김없이 동원했다. 나는 환자들 모두를 사랑으로 대했고 이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똑바로 보도록 도왔다. 병이 나은 환자도 있었고 만성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이들도 있었다. 죽음을 맞은 이들도 있었고 나처럼 오래 장수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내면의 자아와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들은 살아갈 이유를 되찾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이 책에서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 외에 병원 밖에서 경험한 이야기도 나눌 생각이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꽤 오래 남다른 시간을 보냈던 터라 좋은 이야깃거리를 많이 얻었다. 나는 의사 역할 못지않게 엄마로, 할머니로, 증조 할머니로, 지금은 고조 할머니로 살면서 다양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조금 나눌까 한다. 나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고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할 기회를 얻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1930년대 초에 나는 가족들과 함께 델리에서 봄베이, 현재 뭄바이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곳에 가서 반듯하게 다림질한 옷을 갖춰 입고 얌전하게 굴면서 지킬 것들을 생각하니 내 자유로운 영혼이 견뎌낼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서글펐다. 학교에서 드디어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만났던 터라
인도를 떠나자니 너무 속상했지만 부모님은 곧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며 안심시켜 주었다. 휴가를 얻은 부모님은 미국 캔자스주에 가서 친가가 경영하는 밀 농장 근처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대공황이 터져 2년 넘게 우리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9살짜리 아이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아야와 다르랑 작별하고 인도를 떠난다는 것, 그리고 단 한 번 가본 적이 있을 뿐 기억조차 나지 않는 머나먼 나라 미국으로 간다는 사실뿐이었다. 침울한 얼굴로 창가에 기대어 내가 태어난 땅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다. 기차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철길을 따라 긴 행렬을 이루어 행진하는 군중이 눈에 들어왔다. 여성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고 아이들은 춤을 추며 꽃을 던지고 있었다. 열차 앞쪽 1등 칸 손님들은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탄 3등 칸에서는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행진에 가세하는가 하면 기차 지붕 위로 올라가기도 했다. 천장에서는 기차 지붕 위를 달리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천둥치듯 요란했다. 기차가 행렬을 따라잡자 앞쪽에서 행진하던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흰색 도트를 입은 왜소한 남성이 라르티, 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선두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삶과 목적에 온전히 집중한 채 느릿느릿 걷는 그는 뙤약볕 아래서도 환한 얼굴이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부모님이 깊은 존경심을 보이며 설명한 적이 있었기에 나는 그 이름을 알아들었다. 그 사람은 바로 압제에 시달린 민중을 해방의 길로 인도한 전설적 인물 간디였다. 이윽고 기차가 완전히 멈춰섰다. 몇 시간 동안 일정하고 단조로운 진동에 온몸을 내맡기고 있었는데 한순간 정적이 전기처럼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때 한 아이가 꽃 한 송이를 들고 간디에게 달려갔다. 간디는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꽃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간디의 온몸에서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꽃을 받은 간디는 다시 몸을 일으켜 행진을 계속하며 군중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과 기차 지붕에 올라선 사람들뿐 아니라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두루 쳐다보았다. 맹세코 그 순간 간디는 잠깐이지만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여러 번 사랑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때 간디가 발산한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깊어서 지금도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인도를 떠나면서 내가 느낀 슬픔과 두려움, 다시 돌아올 희망까지 모두 간디가 껴안아준 기분이었다. 간디는 내 영혼을 알아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나는 그 유명한 소금 샤타그라하, 즉 소금 행진을 목격했다. 간디는 영국이 소금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저항해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끌었다.
만약 내가 이 순간 당신에게 한 가지를 줄 수 있다면 내가 간디에게서 느낀 것과 똑같은 사랑을 주고 싶다. 당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고 있다. 많은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전하는 이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목적을 부여해주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부풀어 넘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는 때를 알려준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누구든 나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 해야 하는 일을 깊이 존중한다. 나는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을 세심히 받아들이고 장차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그리며 희망에 부푼다. 나는 당신에게 6가지 비밀을 안내하고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주려고 한다.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